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짧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외도를 하고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태 정말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용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은데 남편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작은 일로도 크게 싸우게 되고 결국은 용서를 제대로 못 받은 게 울분이 되어서 대화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이거 계속 살아야 되나 싶습니다. 아이가 너무 걸려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벌써 3년이나 됐다고 하면 꽤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그 3년 동안에 어떻게 사셨을까? 정말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는 아주 명확하고 명백하게 이걸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나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죠. 폐지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점점 사례를 대하는 것도 흑백이 아니라 그냥 부부 사이에 일어났던 일로 좀 보는 경향이 좀 많아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외도 케이스를 흑백으로 또 O다 X다 틀렸다 맞았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부부가 이제 상담실까지 오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쨌든 풀어내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면 되지 누가 잘못했다 틀렸다 어쨌다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짧게 글을 주셨지만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너무 알 것 같아요. 정말 사연에 너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외도를 한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계획을 했던 안 했든 간에 상대 배우자에 대한 기만이고 무시가 이 안에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모르면 되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기존의 부부가 어떤 모양새인지가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남편과 부인이 좀 기우는 느낌을 많이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의 가장 보편적인 상황이 이런 거예요. 아내가 내가 정말 너무 괴롭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어쨌든 용서를 정말 제대로 한 번이라도 나는 받아보고 싶다 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남편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하는 거 보면 몰라? 미안하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일찍 들어오려고도 노력하고 내가 당신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알아? 내가 비율을 맞추느라고 나도 정말 죽겠다고. 안 보여? 그리고 당신은 지난번에 어머니한테 잘했어? 당신 맨날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정리정돈도 그렇고 맨날 그게 그 모양이잖아. 전혀 생뚱맞고 엉뚱한 다른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뭔가 부인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틀리고 이럴 때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내용들을 만들어서라도 굉장히 많이 꺼내면서 지금 3년도 훨씬 지난 일을 왜 나한테 지적을 하느냐, 문제를 안 만들면 그만인데 라고 이제 받아치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를 않는 거죠. 일상을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아주 기능적인 거가 아닌 다음에 이마트 가자, 관리비 나왔다, 아이 학원 비용이 올랐다, 이런 얘기 아주 기능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면 그 외의 이야기들은 안 하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냥 완전히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막히고 집안이 썰렁하고 아이가 눈치 보면서 성장해야지 되고 이런 상황을 모두 총망라해서도 내가 지적을 받거나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을 들춰내는 그 하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용서를 받으려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직면을 해야겠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굴욕감이 들고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내가 아내한테 패자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기분들을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 안 하는 걸로. 대신에 내가 툭툭 애한테도 좀 잘해주고 설거지도 좀 해보고 대충 만족하고 그냥 살자.
지금 살아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외도 케이스에서 대부분은 진심으로 사과를 해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고도 가능해 보련다 라고 생각할 만큼 부부가 기울어진 부부라는 게 지금 사실은 핵심인 거죠. 사과를 했다 안 했다가 지금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사과를 그렇게까지 제대로 하지 않아도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부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지금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 입장에서는 이런 남편인지를 모르겠어요. 알죠.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근데 나는 정말 너무 기진맥진할 정도로 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뭐 내 말이라고는 들어가지도 않고, 이거는 뭐 내가 지금 부인인 게 맞는지 아닌지, 나를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시하면서 나를 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 서러움이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늘 영상에서 참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저 남편한테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면서 내 내면으로 들어가셔야지 돼요. 이런 경우에 남편이 사실 이혼을 안 하죠. 왜냐하면 쉽잖아요. 아내가 내 맘대로 하고 살아도 어쩌겠어. 이제 이런 마인드가 지금 여기 지금 다 펼쳐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남편들은 이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내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뭐 신경 쓰거나 이렇게 막 주시를 하거나 아내 관점으로 생각하거나 지금 이런 게 펼쳐지지는 않는 부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아도 이 시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강화를 하면서 3년째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벽 경험을 하죠. 거의 끝에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은 이 시점에 지금 온 거를 남편은 별로 이렇게 눈치채거나 알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럽고 속상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셔야지 돼요. 사과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도껏은 능력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의 마음인데도 이 마음이 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달이 안 돼? 내 마음이 이게 어떤 건지 감지할 생각조차를 지금 안 해? 그러고도 지금 나하고 살 수 있다고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이 놀라움을 내가 어떻게 할까를 내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지 돼요. 반드시 찾을 수 있어요. 이런 부인들을 이제 개인 상담을 해보면 거의 다 찾아서 답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한꺼풀 한꺼풀 버릴 것을 버리죠. 그 경험을 하면서 나한테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는 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지점에 가면 놀랍게도 남편이 상담을 가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남편이 불안하거든요. 아내가 표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답이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남편이 무슨 이유로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나한테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 상황이 벌어질까? 아내가 얼마나 사실은 괜찮은 사람인지도 이런 경우는 다 알고 있어요. 자신감을 갖고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시는 시간을 진심으로 가지시길 바라요. 내가 달라지지 않고 남편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남편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는 헛개비가 될 거예요. 거품성 사과고 거품성 용서를 구하는 거고, 미안하다니까? 얘다 됐어? 더 해줘? 미안하다니까? 지금 이 얘기를 내가 수십 번을 듣는들 이게 지금 내 마음에 와서 닿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가 달라져야 돼. 내가 먼저 달라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가능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가 이 남편한테서 직접 느껴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해라 라고 지금 계속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실효성 있는 방법은 아니게 될 겁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이거는 정말 무슨 일이 나겠구나 라고 남편 스스로가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부인 쪽이 받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년 전에 일어났던 외도를 계속 지속시키고도 있지만 지금부터 흐르는 시간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기류를 계속 끌고서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 생활을 해도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정말 제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지금 서서히 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자꾸 이렇게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원인은 뭐 뻔히 알죠.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아이한테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은 굉장히 모호해지거든요. 뭐 외도건이라고 이 아이가 짐작을 혹시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부모님한테서 정확한 이야기를 듣거나 이 아이가 지금 탁 펼쳐놓고 본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이유로 우리 아빠는 우리 예쁜 엄마한테 저렇게 덤덤한 건지, 무슨 이유로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엄마는 늘 슬프고 힘들고 늘 얼굴에 이렇게 그늘이 있는 건지, 나는 아빠도 중요하고 엄마도 중요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 이게 아이한테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아이가 걸린다라는 표현만큼이나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거 정말 결정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해결을 하시고 정확하게 펼쳐놓고 분명하게 다 오픈해서 보는, 그리고 어떻게 할까, 이거를 하려면 일단 내가 내면에 힘이 있어야 이런 작업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